결투의 날, 드디어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반의 최약체 꼬마의 차례가 다가왔다. 선생님조차 앞으로 그에게 벌어질 참사에 동정심을 느낄 정도였다. 그가 상대할 소녀가 꺼내든 마검은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할 만큼 거대했다.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벅찰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소년이 무기를 뽑아들자 그녀는 전력을 다해 덤벼들었지만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내지 못한 채 그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가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소년은 그 일격을 맨손으로 가볍게 잡아채버렸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노한 그녀는 검을 거대한 마력의 대검으로 변환시켜 혼신의 힘을 다해 내리쳤다. 소년이 방어하려 했지만 무기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았다. 짙은 흙먼지가 피어오르자 모두가 그 소년의 목숨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오직 두 손만으로 그녀의 대검을 반 토막 내버리자 대체 소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선생님조차 넋을 잃고 말았다. 그의 이름은 미즈카미. 하지만 그 육체 안에 깃든 자는 바로 위대한 마왕 단탈리오였다. 사연인즉슨 몇 년 전 지구에 천상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천사들에게 구원을 간청했지만 정작 이 세계를 침략한 주범이 바로 그 천사들이라는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바로 성기사 잔이었다. 천사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힘을 해방했다. 신들조차 자취를 감춘 절망 속에서 인류는 결국 반대편의 힘, 즉 마왕 단탈리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들과 동맹을 맺은 단탈리오는 거대한 천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괴물을 수없이 베고 또 베어냈지만 그 망할 놈은 끈질기게 재생해댔다. 끝없는 혈투가 몇 시간이나 이어지더니 마침내 천사는 지도 전체를 지워버릴 만큼 미친 파괴력의 필살기를 뿜어냈다. 마왕의 희생 덕분에 모두가 그의 마법 결계 안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자는 마왕이 더 이상 천사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돕고 싶었지만 신들의 맹렬한 전투 앞에서 그녀의 공격은 간지럼 수준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단탈리오가 자신의 비장의 힘을 개방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잔에게 그녀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마왕은 가슴에 품은 주문을 발동시켰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와 천사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오직 인간들만이 살아남은 채 새까만 심연 속으로 추락하던 그는 어느 순간 낯선 인간의 몸에서 번쩍 눈을 떴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 그는 그 마법이 성공했으며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토벌군 아카데미의 학생 미즈카미의 육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천사의 침공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계라는 점을 통해 자신의 그 자포 공격이 완벽히 통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도시를 거닐던 중 그는 한 아이를 짓밟고 있는 불량배들을 목격하고 가볍게 그 소년을 구해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초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마왕일이라. 과거엔 저 불량배 무리가 미즈카미를 밥 먹듯이 괴롭히곤 했었다. 이제 와서 영웅 흉내를 내려는 그를 보며 놈들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우두머리가 주인공을 향해 정면으로 마법을 날렸지만 그는 단 손가락 하나로 그 마법을 튕겨내버렸다. 녀석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학생 아사히 사쿠라타가 단숨에 2개의 거대한 무기를 빼들고 불쑥 나타나 주인공을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지만 마왕은 이 녀석들은 자신이 혼자서 처리할 테니 진정하라고 타일렀다. 우두머리가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주인공은 여유롭게 웃으며 피했고 그대로 그 녀석을 날려버렸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굴욕을 당한 우두머리는 격분하여 스피드 버프 마법을 사용했지만 주인공은 흑마법을 발동해 그의 복부에 정확히 일격을 꽂아 넣으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량배를 제압해버렸다. 주변의 모두가 미즈카미가 대체 어떻게 저토록 압도적으로 강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남은 불량배들은 혼비백산하여 불이 나게 도망쳐버렸다. 소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도대체 그 마법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마왕 단탈리오다. 당연하게도 아사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단탈리오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바로 잔이었다. 한편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숨어있는 천사가 하나 있었다. 하늘에서 깃털들이 나풀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고개를 들어 올렸지만 천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장면은 천사 토벌 훈련 학교로 전환된다. 전국에서 모여든 젊은 인재들이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 천사를 토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다. 코치는 기계가 각자의 힘을 측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천사 토벌군 입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주인공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 누구도 그의 비밀을 눈치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덥석 움켜쥔다. 야마자키가 자신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받겠다며 그를 거칠게 밀어낸다. 그는 우리 주인공을 쏘아보더니 플랫폼에 올라서서 자신의 마력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기계에 나타난 수치는 무려 1006이었다. 아사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4자릿수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야마자키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반면 마왕은 속으로 그가 턱없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래서 이 세계가 이토록 평화로운 게 아닐까 하고 그는 추측한다. 야마자키가 손짓하며 우리 소년을 도발하자 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짓는다. 주인공은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이 다음 차례를 맡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병원에서 막 퇴원한 데다 절대 4자릿수를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에 학생들과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한다. 단탈리오는 플랫폼에 오르며 과거엔 본 적도 없는 이 마력 측정기를 제법 흥미롭다고 여긴다. 불량배는 소년이 공부만 잘한다는 걸 조롱하며 이게 역사 시간이라도 되는 줄 아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미즈카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과거의 회상이 떠오른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소년은 책의 내용이 꽤 어렵다고 느끼던 찰나 어떤 여자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고개를 돌린 그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엄마와 함께 더없이 행복해하는 소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도서관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우리 주인공의 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다시 현재 미즈카미는 기대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던 자의 마음을 넌 평생 가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며 불량배에게 일갈한다. 우리 소년이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마자 짙은 마기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관중석에 모두가 의아해하던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숫자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질투에 눈이 먼 불량배는 기계가 고장 났다고 소리친다. 결계소년은 그가 단 1초 만에 그 엄청난 마력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코치가 당황하며 말한다. 어이, 꼬마야. 다시 한번 해봐라.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머리 큰 남학생은 이 상황이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벌대 일원들 중에서도 오직 극소수만이 5자릿수를 넘길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눈치챘다고 생각한다. 미즈카미는 이제부터 자신이 지닌 진짜 힘을 보여줄 테니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고 말한다. 그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더니 이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숫자는 끝없이 치솟았고 그 압도적인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고 얼어붙었다. 질투심에 휩싸인 녀석은 기계가 고장난 게 확실하다며 악을 썼지만 아사히는 기계가 멀쩡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거대하기에 이곳의 그 누구도 그 힘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왕의 힘이 워낙 압도적인 탓에 기계마저 굳어버렸고 황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등 뒤에서 폭발해버렸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상남자 주인공은 이 장난감이 너무 약해 빠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감자처럼 멍청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있었다.
코치는 테스트를 취소한다고 소리치며 상부에 연락을 취할 테니 다들 제자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갑자기 애플워치에서 도시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모든 학생에게 공격을 지원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소년들은 사색이 된 채 이거 진짜 실화냐며 벌벌 떨었다. 야마자키는 드디어 실전에 투입된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소년은 몹시 불안해 보였지만 미즈카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도시의 어느 거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엄마와 함께 걷고 있던 한 소년의 시선이 무언가에 꽂혔다. 소년은 직감적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천사는 이미 바닥으로 뛰어내려 소년의 머리 위에 손을 뻗은 뒤였다. 괴물이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마력을 뿜어내는 손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정통으로 일격을 맞았고 흙먼지가 걷히자 그것을 공격한 자가 다름 아닌 그 일진임이 드러납니다. 천사가 야마자키를 향해 도약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진 우리의 일진 녀석을 무참히 썰어버릴 준비를 합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올려다본 순간 방금 전의 공격으로 제 등 뒤에 있던 기둥이 박살난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멈추지 않고 꼬마에게 주먹을 날려 마치 일론 머스크의 로켓처럼 하늘 높이 날려버립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마왕님께선 소년이 화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낚아채어 아사히의 품으로 안전하게 안겨줍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드디어 이 육신을 시험해볼 때가 왔다고 미소 짓습니다. 그 광경을 본 괴물은 극심한 분노로 제 몸을 물어뜯으며 기괴한 미소를 흘립니다. 괴물이 주인공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일진과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소녀는 그 괴물에게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마왕은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생각하며 억눌러왔던 오라를 맹렬히 끌어올립니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 모두에게 당장 물러서라고 소리치자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이 사내가 바로 제2 토벌대의 대장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괴짜 소녀는 마침내 대장님이 오셨다며 환호하고 우리의 꼬마 마왕은 그가 과거 자신과 싸웠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떠올립니다. 단탈리오는 과연 그 육체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흥미를 느낍니다. 갑자기 사이토가 홀로그램 시스템을 전개하며 곧 지원군이 당도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 역시 함께 싸우겠다고 외칩니다. 바로 그 에어백 소녀입니다. 그는 권총을 빼들며 그녀의 서포트를 믿는다 말하고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자신이 괴물의 시선을 끌겠다고 나섭니다. 권총에 눈부신 에너지가 응집되어 발사되지만 괴물은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그 공격을 완벽하게 회피해냅니다. 그리고는 태세를 가다듬기 위해 훌쩍 뒤로 물러납니다. 미즈카미는 냉철한 눈빛으로 그 괴물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아사히가 검을 뽑아들고 돌진해 예리한 참격을 날리지만 괴물이 단 한 손으로 이를 가볍게 튕겨내자 그녀는 크나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이토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세도하여 녀석의 어깨를 겨냥한 공격을 꽂아넣고 깊은 자상을 입힙니다. 그는 녀석의 안면에 부츠를 거칠게 꽂아넣고 공중제비를 돌며 회피하고 그 사이 아사히는 글록을 꺼내들어 사격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총알은 마치 루니툰 애니메이션처럼 괴물의 단단한 몸에서 튕겨나가버리고 녀석의 분노만 극에 달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망연자실의 권총을 내려다보지만 녀석이 레벨 3에 달하는 방어구를 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지만 천사를 토벌하기 위해선 최소 3명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찰나 괴물이 그들을 향해 맹렬히 뛰어오르지만 상남자 포스를 뿜어내는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나 그 공격을 가로막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이 주인공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해 허둥지둥 물러나는 괴물을 향해 살벌한 눈빛을 쏘아보냅니다. 주인공은 다들 애먹고 있는 것 같아 손 좀 빌려주러 왔노라며 여유롭게 말합니다. 사이토는 당장 소년에게 뒤로 물러서라 호통치지만 에어백 소녀는 그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사내는 그토록 자신만만한 주인공의 태도에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대장은 소녀가 그를 믿는다면 좋다고 허락하면서도 꼬마는 반드시 후방에서 지원만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미즈카미는 알았다고 대답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곧바로 적을 향해 앞으로 나섭니다. 이런, 알고 보니 이 천사 녀석은 말도 할 줄 아는군요. 녀석은 소년이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꺼져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로건 폴뺨치는 묵직한 어퍼컷이 녀석의 턱주가리에 정통으로 꽂히며 녀석을 허공으로 띄워 올립니다. 대장과 소녀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몰라 얼빠진 사이 사이토이 등 뒤에서 갱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괴물은 마치 바닥에 짓눌려 터진 바퀴벌레처럼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이토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원피스의 상뒤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발차기와 함께 등장한 우리의 마왕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채 괴물을 향해 파괴적인 일격을 내리꽂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드래곤볼의 한 장면처럼 그는 순식간에 팀원들 곁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대장이 경악하며 무언가 물어보려 하지만 미즈카미는 한가하게 잡담할 시간 없으니 경계나 늦추지 말라며 그의 말을 단호히 자릅니다. 치욕감에 극도로 분노한 괴물은 하늘 높이 펄쩍 도약합니다. 녀석은 양손을 쫙 벌려 살기를 띤 공격을 응집시키더니 우리 팀을 향해 두 발의 파괴적인 에너지탄을 발사합니다. 대장은 즉각 두 손을 치켜들고 아사히와 함께 결계 방패를 전개합니다. 괴짜 소녀 역시 자신도 도와야 한다며 다급히 합류해 겹겹의 방어막을 전개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분대가 펼친 방패를 정통으로 강타합니다. 주변의 건물들마저 눈을 뜰 수 없는 섬광과 거대한 폭발에 휩싸입니다. 두 소녀는 충격파를 이기지 못하고 짐짝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괴짜 소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주인공이 단 한 손만으로 그 끔찍한 공격을 여유롭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반격에 나서며 에너지를 실어 괴물의 팔을 정통으로 박살 내버립니다. 녀석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괴짜 소녀는 마침내 우리의 공격이 먹혀들었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괴물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도 잠시 곧바로 녀석의 팔이 기괴하게 재생되는 것을 목격한 소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사이토는 재빨리 소녀들 앞을 막아서며 자신이 모두를 지키겠다고 외치지만 우리의 마왕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며 그를 제지합니다. 그리고는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마왕의 오라를 내뿜으며 천사를 어떻게 죽이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모두에게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라고 당부합니다. 괴물과 소녀는 마치 거친 서부의 카우보이들처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서로를 노려봅니다. 천사가 제자리에서 훌쩍 사라지더니 어느새 소년의 머리 위로 나타나 치명적인 일격을 내리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즈카미는 짐승처럼 뻗어오는 괴물의 팔을 덥석 붙잡고는 그대로 뼈째 뜯어내버립니다. 괴물은 끔찍한 고통에 절규하며 황급히 몸을 물리지만 끊어진 팔은 이내 역겹게 재생되어 버립니다. 피 묻은 팔을 무심하게 내던지며 소녀는 대부분의 천사들이 이따위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나직이 설명합니다. 그 터프한 대장조차 도저히 저 흉측한 괴물을 쓰러뜨릴 방도가 보이지 않아 내심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돌연 천사의 눈앞에 거대한 황금빛 마법진이 전개됩니다. 녀석은 하늘을 향해 시뻘건 벼락을 소환하더니 주인공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아 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뿜어져 나오는 오라만으로 그 무시무시한 번개를 가볍게 튕겨내 버립니다. 천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어안이 벙벙한 채 얼어붙고 맙니다. 소녀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경악하지만 미즈카미는 저 하찮은 천사의 재생 능력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밀도 높은 마력을 응집시켜 괴물의 양팔을 향해 자비 없이 쏘아냅니다. 대장은 그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팔이 통째로 날아간 괴물은 이제 두 번 다시 LOL, 한 판조차 즐기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제야 괴짜 소녀는 녀석의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음을 깨닫고 주인공은 괴물을 계속 재생하게 놔두면 결국 먼저 지쳐 쓰러지는 건 우리 쪽이라고 서늘하게 경고합니다.
대장은 저런 미친 전투를 벌이고도 이 소년이 티끌만큼도 지친 기색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두 번 다시 LOL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극도로 격분한 괴물이 소년을 향해 돌진하고 그는 천사의 마력핵이 머리와 심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는 돌진해온 괴물의 머리통을 틀어진 채 맨손으로 가슴을 꿰뚫어버리고 녀석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버릴 때까지 악력으로 쥐어짭니다. 괴물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하자 그는 두 부위를 동시에 파괴하면 녀석들은 절대 다시 재생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이코패스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라 선언하고 방금 보여준 시범이 부디 유익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에 질려버렸고 일진 녀석은 당장이라도 지릴 듯한 꼴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원리 자체는 참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이토는 대체 저 소년에겐 어떻게 저런 초월적인 일이 숨쉬듯 쉬운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은 오직 월드클래스상이 5명만이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며 경악합니다. 일진 녀석은 미즈카미가 불법 핵을 쓰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토록 압도적으로 강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열폭합니다. 사이토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대체 내가 진정이 세계의 인간이 맞느냐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에 우리의 소녀는 자신이 위대한 마왕 단탈리오라고 오만하게 대답합니다. 사이토는 저렇게 깡마른 평범한 학생이 어찌 마왕일 수 있단 말인가 싶어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일단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제쳐두고 사이토는 스스로 마왕이라 칭하는 이 녀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것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며 웃음 짓습니다. 괴짜 소녀는 정예 토벌대 대장에게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다니 너무 멋지다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리고 저것 좀 보세요. 우리의 주인공의 미래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심의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고 있습니다. 괴짜 소녀가 다가와 미즈카미를 부르며 원래는 자기랑 똑같은 찌질이었으면서 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강해진 거냐고 캐묻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묻습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소년을 의심의 눈초리로 뚫어져라 쳐다보자 그는 그저 마왕으로서의 기억과 힘을 각성했을 뿐이라며 태연자약하게 대답합니다. 괴짜 소녀는 그 말에 중 두병처럼 흥분하며 환호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어이가 가출한 감자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괴짜 소녀는 자신도 언젠가 그처럼 멋지게 각성했으면 좋겠다며 황홀해합니다. 주인공은 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마안의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소녀의 마력 회로를 은밀히 분석한 후 그는 그녀에게 꽤나 훌륭한 재능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거 참 속을 알 수 없는 앙큼한 마왕이네요. 그녀는 마왕의 그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날아갈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미즈카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찰나 등골을 찌르는 섬뜩한 살기를 느끼고는 다급히 아사히를 향해 당장 그곳에서 피하라고 절규합니다. 그 순간 벼락같이 뻗어나온 정체불명의 손이 소녀의 목을 무자비하게 낚아채더니 저 멀리 처박아 버립니다. 미즈카미는 다시 새끼손가락을 튕겨 괴물의 턱에 정확한 일격을 꽂아 넣는다. 공격을 받은 괴물이 이내 주인공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전투태세를 취하며 손을 얼굴로 가져가자 상처가 순식간에 재생된다. 에어백 소녀가 놈의 기척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괴물은 갑자기 사라지더니 데스노트의 사신처럼 주인공의 등 뒤에 나타난다. 주인공은 뒤를 힐끗 보더니 피노키오 천사에게 주먹을 날려 멀리 날려버린다. 바닥을 나뒹굴던 괴물은 이내 자세를 고쳐 잡는다. 주인공은 그 괴물이 전에 본 적 없는 시공간 순간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는다. 그는 흥미롭다고 말한다. 피노키오 천사가 그를 노려보자 당장이라도 그 몸을 파헤쳐 연구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에어백 소녀는 두 번째 천사의 등장에 놀라고 리더 사이토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황한다. 시스템을 확인한 아사히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변종이 확실하다고 말하자 100년 넘게 이런 개체가 발견된 적 없었기에 사이토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우리의 마왕이 즉시 사악한 오라를 뿜어내자 피노키오 천사는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피노키오 천사는 고개를 돌려
겁에 질려 지리고 있는 깡마른 녀석들 2명을 발견한다. 기괴한 미소를 지은 괴물은 미즈카미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그 깡마른 소년들을 집어삼킬 듯 입을 쩍 벌리며 달려든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볼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괴물의 얼굴에 강력한 따기를 날려 수 미터 밖 건물에 처박아 버린다. 미즈카미는 미소 지으며 괴물에게 내 상대는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한다. 공격에서 회복한 천사가 손을 움직여 눈부신 빛을 뿜어낸다. 주인공이 주먹에 공격을 준비하지만 괴물은 다시 그의 등 뒤로 순간이동한다. 피노키오 천사가 소년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지만 미즈카미는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막아내며 그런 희귀한 능력을 가졌으면 좀 더 창의적으로 써보라고 조롱한다. 그는 나선 안을 피노키오에게 정확히 적중시켜 가슴을 뚫어버린다. 내 전 여친이 떠나며 내 가슴에 남긴 구멍보다도 더 큰 구멍이 생겨버렸다. 순간이동으로 도망치려는 괴물의 머리통을 붙잡으며 소년은 절대 놓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사이토는 미즈카미가 천사의 순간이동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주인공이 뚫린 구멍 안으로 손을 쑤셔 넣자 괴물은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피노키오를 순간이동하게 만들던 뾰족한 구슬을 발견한다. 하지만 단 1초 만에 구슬은 사라져버린다. 여기서 뿔 달린 마왕의 전생을 회상하게 되는데 한 무리의 천사들이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미즈카미는 그 구슬이 과거 그 거대한 문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그는 포에톤 펀치를 준비해 천사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아 넣는다. 주인공은 마치 인형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지막지한 힘으로 괴물의 머리를 쥐어짜며 폭발과 함께 놈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놈을 해치우고는 조롱하듯 이모트까지 날려주는 우리의 상남자. 깡마른 소년의 압도적인 힘에 모두가 혀를 내두른다. 불량배 녀석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동안 사이토는 이게 정말 미즈카미의 첫 실전인지 의구심을 품는다. 리더는 이런 광경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딱히 놀라지 않은 듯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소년은 에어백, 아니, 그녀를 가리킨다. 리더는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한다. 작가의 완벽한 앵글 덕분에 우리는 교관과 학생들 모두가 그녀를 버서커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자 사이토는 소년이 그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뿔 달린 자들의 왕이기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주인공. 리더는 웃으며 소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맞장구치고 그가 정말 규격 외의 변종이라며 말을 잇는다. 미즈카미는 거인 천사의 수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리더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우리의 소년은 자신이 방금 죽인 천사들은 전생에 만났던 거인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하다고 대답한다. 글로 권총을 꺼내들며 사이토는 시대가 변했고 인간들도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년은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안일한 것을 지켜보았기에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 소년의 미래 여자친구가 그를 부르며 지금의 자신으로는 놈들과 싸울 수 없다며 훈련을 시켜달라고 간청하더니 갑자기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소리친다. 소년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그녀가 정말 성기사 잔이라면 아직 성장할 길이 멀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멀리서 우리 커플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 양아치 녀석. 그는 주인공이 대체 무슨 꼼수를 쓰고 있는 건지 알아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소년이 전에는 거의 죽을 뻔했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확신에 찬 양아치는 소년이 마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몰래 각성제 같은 걸 쓰고 있다고 착각한다. 대천사 토벌 훈련학교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검은관들이 바로 대천사 전용 세이버다. 훈련용 로봇이 가만히 서 있다. 사오베이 광선검이 켜지며 로봇에게 타격을 입힌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에어백 소녀가 나타난다. 기압과 함께 앞으로 도약한 그녀가 로봇의 머리에 일격을 꽂아 넣는다. 낡아빠진 고철깡통이 휘청거리며 672의 데미지를 입는다. 아사히는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쉰다.
그때 세이버를 쥔 손이 나타나 소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검으로 변하는 이 마력 증폭 장비에 푹 빠진 주인공이다. 아사히는 소년의 검이 유난히 크고 길어서 당황한다. 와우. 그녀는 우리 꼬마 마왕님의 거대한 검을 감상하고 있다. 앙큼한 아가씨 같으니라고. 그녀는 그가 와준 것에 기뻐하고 소녀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길쭉한 검을 써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우리 소년이 녀석의 머리를 내리치자 최대 데미지를 입고 붉게 물들며 완전히 고장 나버린다.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소녀. 그리고 마왕 소녀는 장비가 제법 쓸만하다고 평가한다. 에어백 소녀는 재래식 무기는 보통 천사에게 통하지 않기에 이 세이버야말로 인류 지혜의 결정체라고 설명한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고 묻는 그녀. 혼란스러워하는 소년이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리고 꼬맹이가 공부하던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무기가 진짜 강하긴 하다며 세이버를 치켜든 그는 온 힘을 불어넣어 검을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한 뒤 로봇의 머리를 향해 일격을 휘두른다. 하지만 고철깡통에 부딪힌 빛이 흩어지더니 세이버가 산산조각 나버린다. 주인공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마력 수준이 너무 높으면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린다고 말한다. 로봇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무너져 내린다. 소녀는 대천사 세이버가 고위 마법사의 힘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소녀에게 세이버 사용법을 마스터하고 본인의 마력 운용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때 괴짜 소녀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도 강해지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미즈카미에게 매달린다. 에어백 소녀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보며 뚱한 표정을 짓더니 괴짜의 지금 수준에는 훈련 매뉴얼로도 충분하다고 쏘아붙인다. 괴짜 소녀는 당황하지만 미즈카미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모습을 본 아사히는 질투심에 불타오른다. 미즈카미는 얼굴이 새빨개진 괴짜 소녀도 훈련시켜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뺨을 쓰다듬고 그녀의 얼굴은 더더욱 붉게 달아오른다. 그녀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바닥에 볼품없이 풀썩 쓰러진다. 우리 흑막 소년의 손가락에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 주인공의 미래, 아내가 소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는다. 그는 그저 막혀있던 그녀의 마력 흐름을 뚫어줬을 뿐이라고 답한다. 소녀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꼬마 마왕이 뒤로 물러서며 세이버를 집어들어 소녀의 무릎 위로 툭 던진다. 그는 한번 써보라고 권하지만 소녀는 자신 같은 애는 다룰 수 없다며 믿지 못한다. 주인공은 잔말 말고 일단 해보라고 윽박지른다. 그녀는 늘 그렇듯 어정쩡한 자세로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세이버가 작동했고 해냈다는 사실에 그녀 자신도 큰 충격을 받는다. 에어백 소녀 역시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괴짜 소녀는 학생들 중에 세이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건 아사히뿐이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더미를 한번 쳐보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자세를 잡고 머리를 가격하자 112의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주인공은 따봉을 날려준다. 내심 아사히는 자기가 세이버 다루는 법을 배운 이후로도 저런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소년에게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조른다. 이거 꼬마 악마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전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력이 그녀의 굴곡을 따라 완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그녀의 몸을 통해서 말이죠. 슬프네요. 그녀는 그럼 더 강해질 수 없는 거냐고 묻고는 마치 고백을 거절당한 저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꼬마 악마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훈련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엄청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우리 스트라이커 좀 보세요. 혼란스러운 아사히가 그게 무슨 훈련 메뉴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보라고 합니다. 뭔가 의심스럽지만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는 마력을 극한까지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마치 신부님처럼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괴짜 소녀는 깜짝 놀라지만
이내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이 그녀의 마력을 흡수하는 듯하더니 그녀는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녀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자 시스템은 마력이 고갈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아사히는 정말로 자신의 마력을 다 흡수한 거냐고 묻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소녀는 그런 기술은 생전 처음 본다고 말하죠. 꼬마 악마는 빼앗은 마력을 주먹에 집중시켜 조금 더 충전한 뒤 다시 아사히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인공은 마치 강아지를 쓰다듬듯 그녀에게 다시 마력을 주입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달아올랐네요. 그가 묻습니다. 이제 어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력이 다시 완전히 충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괴짜 소녀는 마력을 흡수하고 다시 주입하는 건 마법 이론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미즈카미는 대체 어떤 엉터리 이론이냐고 묻습니다. 한편 에어백 소녀는 아직 바닥에서 헉헉대고 있는데 그는 손을 들며 한 번 더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봅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다 끝냈는데 아직 유산소가 남았다는 걸 깨달은 저처럼 말이죠. 그는 마력을 반복적으로 고갈시키고 회복하면 마력 방출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진심이냐고 묻자 괴짜 소녀는 마력을 여러 번 고갈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기술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남자 소년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런 헛소리를 믿는다고? 난 항상 그렇게 훈련해 왔는데. 그는 아사히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래서 예쁘니 할 거야 말 거야.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도전을 받아들여 우리의 상남자를 흐뭇하게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좋아. 그럼 이 과정을 매일 100번씩 반복하자고. 그녀는 즉각 수락한 걸 후회하고 그는 묻습니다. 준비됐지? 그렇지. 그녀는 약간 어색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뻗고 그녀는 엉덩이를 치켜든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가 다시 손을 뻗자 그녀는 마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되고 결국 그녀는 아주 훌륭한 자세로 뻗어버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소녀는 방금 게 20번째였다며 첫날치고는 아주 훌륭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괴짜 소녀를 보며 저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정규 대원 테스트에서도 그런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알겠다면서도 대체 천사토벌대가 어떤 조직인지 묻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진 괴짜 소녀가 설명해주겠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법 시험이 열리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훈련 학교에 모입니다. 일정 성적에 도달하면 전 세계 5개의 천사토벌대 중 한 곳에 배치되죠. 일본의 정규 대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소녀는 생각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매년 최대 100명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훈련 학교에서도 소수만이 대원이 되니까요. 그녀는 급여와 복지가 좋아서 꽤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악마는 엘리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의 마력 세이버를 마력 소모 문제로 기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신종 천사의 등장이 몇 년 전 천사들이 처음 공격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자신의 곁에 설 강자들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이제 자기가 정규 대원이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장면은 아침 훈련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아사히가 무언가를 적고 있네요. 그녀는 주인공이 지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장과 마주쳤다고 설명합니다. 의아해진 그녀가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하죠.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교실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교탁의 노트를 콱 내리치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정규대원 승급을 위한 훈련 시험이 열릴 거라고 소리칩니다. 교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괴짜 소녀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콧수염 교사는 대진표가 교장 선생님의 지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마자키 대 괴짜 소녀 미즈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커플인 미즈카미 대 아사히입니다. 에어백 소녀가 우리 소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자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짓습니다. 교장실에서 주인공은 장발의 남자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는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적 때문에 소년을 정규 대원 시스템에 추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소년은 충분한 전투력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에게 그만한 실력이 없는 게 뻔하다며 성적이 좋은 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꼬마 악마는 그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장은 뚱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소년도 지지 않고 마주봅니다. 이내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시스템을 클릭하고는 그가 아사히를 이긴다면 그 점을 확실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묻습니다. 제가 해내면 정말로 추천해 주실 겁니까? 교장은 약속할 순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괴짜 소녀를 훈련시켜 야마자키를 꺾게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교장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들은 최악의 열등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수석 2명을 이긴다는 걸까요? 소년은 판돈을 더 올려 만약 이기지 못하면 교장 마음대로 자신을 퇴학시켜도 좋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정색하며 정말 그걸 원하냐고 묻습니다. 악마는 그 제안을 수락하는 편이 좋을 거라며 이번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남자가 시스템을 조작하자 약물과다 복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교장은 턱에 손을 괴고 조건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두 사람 모두 시합에서 이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주인공은 팔짱을 끼며 좋다고 수락합니다. 다시 현재 교실로 돌아와 야마자키는 자기 상대가 반에서 제일 약한 애라는 사실에 조롱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토벌대에 들어가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말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야마자키는 그 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꼬마 악마를 가리키며 저 여학생을 박살내고 나면 다음은 내 차례라고 선언하죠. 괴짜 소녀는 겁에 질리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시켜줄 훈련만 거치면 무조건 이길 테니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어백 소녀는 시합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음 주까지 더 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죠. 교사는 미즈카미와 괴짜 소녀를 부르며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아사히는 교사의 말을 정정하며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신과 야마자키라고 말합니다. 교사는 웃으며 농담은 그만하라고 말하죠. 장면은 훈련소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소녀에게 결계를 잘 치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약간 슬픈 목소리로 그건 자신이 겁쟁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것이 그녀를 살려두는 올바른 본능이라고 말하며 이성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거라고 말한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즈카미 님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결계를 사용해 야마자키를 쓰러뜨릴 거라고 말한다. 마법 결계는 시간을 버는 데에만 쓰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는 피웃으며 마법은 오직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는 걸 그 바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토너먼트 당일이 밝았다. 미즈카미는 미래의 아내 곁에 서 있고 수많은 관중이 토너먼트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은 승리하려면 상대를 기권하게 만들거나 기절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너무 위험해지면 경기를 중단시키겠다고 단호히 못 박자 두 사람 모두 알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배틀, 미즈키 대 야마자키. 소녀는 공격을 모으며 아주 눈 깜짝할 새 끝내주겠다고 말한다. 괴짜 소녀가 결계를 준비하는 동안 경기장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불량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일격을 준비한다. 관중들은 야마자키가 압도적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소녀는 그녀에게 그대로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한다. 소녀는 손에 힘을 모으기 시작하며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한다. 에너지 구체가 경기장 중앙에 떨어지며 반으로 쩍 갈라진다. 야마자키는 함정이 통하지 않자 격분하고
마찬가지로 분노한 소녀에게 맹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연기가 경기장을 짙게 뒤덮는다. 불량배는 연막 따위는 소용없다며 거세게 공세에 나선다. 그녀가 결계를 강화하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진다. 선생님은 그 광경에 큰 충격을 받지만 자욱한 연기 탓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다. 그녀는 손의 마력을 발현해 소년을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 괴짜 소녀가 또 다른 결계를 준비하자 불량배는 적잖이 당황한다. 그는 대체 원격 결계가 왜 필요한 건지 의아해한다. 속으로 소녀는 제발 이 공격이 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회상 속에서 주인공은 결계를 세운 채로 유지하며 가운데를 접으라고 지시한다. 혼란스러운 미즈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손가락을 들어 작은 결계를 만든 뒤 종이 비행기로 탈바꿈시켜 그녀에게 굴욕을 안겨준다. 다시 현재, 그녀는 고도로 집중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중얼거린다. 결계가 접히기 시작하자 불량배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만다. 그녀는 등 뒤에 또 다른 결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소년을 향해 결계를 날려보낸다. 그녀는 그를 일종의 삼각 공간 안에 가둬버렸다. 천장이 뻥 뚫려 있으니 그런 얄팍한 속임수는 안 통한다고 그가 비웃는다. 그녀가 손을 번쩍 들자 그의 머리 위로 결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그를 완벽하게 가둬버린다. 에어백 소녀는 소년이 독안에 든 쥐가 됐다고 말한다.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그 감옥에서 내보내 달라고 악을 쓴다. 그는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며 절대 기권하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자신의 공격 마법은 약하지만 산소 농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차갑게 말한다. 소녀는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결계로 다가가 그를 그 안에 하루 종일 가둬둘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산소 농도를 낮추며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한다. 소녀는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채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저런 애한테 자신이 질 거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한다. 망할 녀석이 엄청난 기운을 모으며 손오공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미즈키는 덜컥 겁을 먹는다. 그가 결계에 손을 대자 결계가 섬광을 내뿜더니 이내 산산조각 폭발해버린다. 피에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는 도망치려는 소녀를 매섭게 노려본다. 불량배는 이 싸움이 지금 당장 끝날 거라고 으르렁거린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 겁에 질린 소녀의 머리를 향해 일격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씩 미소 지으며 사오베이 세이버를 꺼내 소년의 머리 근처에서 작동시켜 그를 경악하게 만든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녀가 세이버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선생님이 팔을 번쩍 치켜들며 승자는 미즈키라고 소리친다. 주인공과 아사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불량배는 패배의 굴욕감에 치를 떤다. 관중들은 대체 그녀가 그 세이버를 어디서 구했는지 수군거린다. 그녀가 경기장을 나서자 주인공은 그녀가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칭찬한다. 그녀는 묘한 손길로 그를 붙잡고 알았다고 대답한 뒤 책상에 털썩 엎드린다. 꼬마 악마는 그녀에게 푹 쉬면서 그저 지켜보기나 하라고 다정히 말한다. 미래의 커플이 경기장에서 격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중석의 한 소녀는 미즈카미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다른 한 명이 눈이 삐었냐고 되묻는다. 지난번 싸움에서 소녀가 야마자키를 꺾는 기염을 토했기에 두 사람은 경기장에서 매섭게 서로를 쏘아본다. 아사히는 자신이 그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세이버를 작동시키며 맹운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히 말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교장은 소녀의 실력이 또 한 번 일취월장했다고 중얼거린다. 코치는 야마자키가 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아사히는 무조건 이길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인다. 교장은 이미 그녀의 화려한 장래를 위해 몇몇 단체를 섭외해두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기지 못하면 꽤나 곤란해진다고 속내를 비친다. 주인공은 손을 들어 푸른 마력을 활성화한 뒤 거대한 말뚝으로 형태를 바꾼다. 그는 소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힘을 정밀하게 조절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매서운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막아낸다. 미즈카미가 그 맹공을 막아내자 관중석의 소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한다. 꼬마 악마가 소녀의 세이버를 거칠게 튕겨내자 그녀는 크나큰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소리친다. 소녀는 미래의 남편을 향해 맹렬히 돌진해 공격을 준비하고 주인공의 말뚝을 강하게 내리친다. 꼬마 악마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눈부시게 빛나는 소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녀는 그를 베어버리려 하지만 누군가의 억센 손이 세이버를 붙잡자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만다.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당겨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한다. 아사히는 그에게서 멀리 튕겨 나뒹군다. 꼬마 악마는 대체 뭘 하려는 수작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얼음 결정 같은 맹공격이 그녀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간신히 피해낸다. 그녀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다급히 팔을 들어 방어하려 하지만 그대로 정통으로 맞고 만다. 그러자 소녀는 그녀의 움직임이 너무 굼뜨다고 도발한다. 그는 나쁘진 않지만 그저 꽁무니만 빼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쏘아붙인다. 그녀 역시 그의 말이 100번 옳다는 걸 뼈저리게 한다. 비열하고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꼬마 악마는 여기서 포기할 거냐고 비웃는다. 아사히는 더 이상 알량한 잔재주는 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절기로 그를 쳐부수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세이버의 기운을 끌어모으며 모든 마력을 이곳에 쏟아부었다고 포효한다. 사각 형태로 뭉치기 시작한 빛이 일순간 거대한 대검으로 탈바꿈하여 주인공의 허를 찌른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주인공에게 참격을 날리고 주인공은 침착하게 방어하는 듯했으나 검이 그의 창을 반 토막내며 경기장에 대폭발을 일으키자 화들짝 놀란다. 관중석의 모든 이가 그 엄청난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교장은 이 기세라면 곧바로 정규 토벌대에 합류할 것이고 그녀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라며 광분한다. 폭풍 같은 공격이 끝난 후 경기장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시선을 무언가가 단숨에 사로잡는다. 손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고 자욱한 흙먼지 탓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먼지 너머 반대편에서 주인공이 한 손으로 검을 꽉 쥔 채 제법 훌륭한 기술이었다고 칭찬한다. 소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검자루를 더욱 꽉 움켜쥔다. 관중석의 소년들은 아사히가 그야말로 미쳤다며 열광한다. 그녀는 온 기운을 집중해 주인공의 손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아사히는 어떻게든 그가 검을 놓게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다. 검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당혹감에 휩싸인다. 주인공은 그녀와 자신의 마력이 서로 부딪혀 튕겨내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 소녀가 시선을 집중하자 단타리오의 환영이 보이고 두 사람이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순간 그녀가 묻는다. 당신이야. 그리고 단타리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기 시작한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그가 완벽하게 환생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단타리오는 자신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애써 떠올리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자 괴짜 소녀가 질투심에 비명을 지른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잔느가 불길에 휩싸인 화영대 위에서 천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가 눈을 뜨고 그녀는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단타리오는 영혼에 새겨진 그녀의 기억이 봉인되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잔느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열쇠인 그 천사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잔느가 된 아사히는 그 수상한 천사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경기장으로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를 보며 기권하겠다고 말해 선생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진심이냐고 묻는 말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소년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그의 승리를 선언한다. 객석의 남학생들은 미즈카미가 학급 1위를 꺾었다는 결말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소년은 앞으로 그를 미즈카미라고 부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상관없다고 답한다. 괴짜 소녀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사히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둘러대지만 괴짜 소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다. 소녀는 늘 살기를 띠고 훈련하던 아사히가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하고 아사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괴짜 소녀가 사랑에 빠진 눈을 하고 있다고 전곡을 찌르자 에어백 소녀는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우긴다. 하지만 미즈키는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하다며 소리친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던 주인공은 분노를 씹어삼키고 있는 교장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사이토가 나타나 미즈카미와 아사히를 대원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한다. 교장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그는 아사히를 개인적인 출세에 이용하려는 교장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녀가 가진 재능이라면 역사상 최강의 전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이토는 교장이 그녀를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근 천사들의 이상 동향을 감안할 때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낫다고 그는 생각한다. 아사히는 미국 집으로 정근 가기 위한 자신의 비장의 카드였기에 교장은 분노한다. 사이토는 두 학생이 빠르게 승급하는 것이 교장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을 안다며 말을 잇는다. 토벌대의 권한으로 미즈카미만 데려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말이다. 그 즉시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되면 아사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반발한다. 그는 사이토에게 낙제생인 미즈카미가 아사히보다 더 가치가 있냐고 묻는다. 사이토는 눈이라도 감고 경기를 봤냐고 되물어 안경 쓴 교장을 격노하게 만든다. 그때 갑자기 주인공이 나타나 미즈키도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토는 소년을 반기며 그녀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느냐고 묻는다. 작은 마왕은 자신이 직접 그녀를 훈련시킬 거라며 그렇다고 답한다. 대장은 소년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낸다. 내기에서 진 것에 좌절한 교장이 의자를 거칠게 내리친다. 장면은 잠시 후 학교 근처로 전환된다. 도시 위로 게이트가 열리고 토벌대 일본 훈련소의 천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모두가 우리 3인방 앞에 모여 있다. 사이토는 이들이 신입 대원이라며 소개한다. 앞머리 남자는 학생 3명을 한 번에 입대시킬 정도면 엄청난 재능을 가졌을 거라고 말한다. 분홍머리 여자는 대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거들고 앞머리 남자는 그들을 환영해 주고 싶다고 나선다. 아사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더니 그 빌어먹을 환영식에 대해선 이미 들었다고 말한다. 앞머리 남자는 자신이 우리 소년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한다. 분홍머리는 자신이 에어백 소녀를, 한미녀는 혼자서 셋을 다 상대하겠다고 말하자 우리 소년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답한다. 대장은 서로 다치게 하지는 말라고 당부한다. 분홍머리는 그럴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사히를 공격해 그녀를 몇 미터 밖으로 날려버린다. 안경 쓴 여자는 미소 지으며 결계를 준비하는 괴짜 소녀에게 돌진한다. 공격에서 회복한 아사히가 미소 지으며 다시 전투에 뛰어들지만 깜짝 놀라 결계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만다. 아사히가 쓰레기처럼 바닥에 처박히자 미즈키는 어리둥절해한다. 안경 쓴 여자는 자신만을 위한 결계를 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문신을 한 여자는 그들의 팀워크가 최악이라고 조롱한다. 두 소녀는 충격에 빠지고 여자들의 눈빛에는 잔혹함이 서린다. 안경 쓴 여자가 결계를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소녀들은 긴장한다. 주인공이 텔레파시를 통해 그녀들에게 전투 지시를 내린다. 아사히는 뒤로 물러나고 괴짜 소녀는 결계를 준비한다. 소녀는 양옆을 보호하는 형태로 결계를 생성한다. 한 명은 결계를 오르고 다른 한 명은 측면 공격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주인공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분홍머리가 거의 뒤쪽까지 접근했다. 아사히가 공격을 준비하며 전투는 본격적으로 치열해진다. 안경 쓴 여자가 결계를 넘어 오른손으로 나선안을 준비하지만 더들치고 기다린 미즈키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한편 아사히는 발차기와 주먹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주인공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 앞머리 남자가 우리 소년의 뒤에 나타나 공격을 시도하지만 오라 파머에게 즉시 막히고 만다. 남자는 꼬맹이가 싸움을 구경만 할 거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전투에 끼어들면 1초 만에 끝날 거라고 대답한다. 남자는 신입의 패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작은 마왕이 오라를 발산하자 남자는 겁에 질린다. 소녀는 비꼬는 투로 환영식을 해주겠다던 사람이 아니었냐고 묻는다. 주인공이 남자를 번쩍 들어 멀리 내던지고는 아사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그를 공중으로 띄우라고 지시한다. 남자가 그녀에게 박치기를 하려 하자 그녀는 레킹볼 같은 발을 들어 올려 두개골이 함몰될 만큼 강력하게 차버린다. 그는 다시 허공을 날아 미즈키 쪽으로 향하고 그를 보자마자 활짝 웃은 미즈키가 결계에 그를 가둔다. 분홍머리가 아사히에게 한눈 팔면 안 된다며 공격에 나서지만 우리의 시그마가 나타나 그녀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 일찍 잠재워버린다. 그 광경을 본 모두가 경악하지만 대장은 미소 짓는다. 괴짜 소녀가 해냈다고 환호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한다. 갑자기 결계가 풀리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된다. 주인공은 생각했던 것보단 꾀한다며 여전히 얄밉게 쏘아붙인다. 미소 짓는 밀프는 그가 건방지다고 말하고 앞머리 남자는 그가 아주 노련하다고 평가한다. 사이토가 다가와 이만하면 만족하냐고 묻는다. 앞머리 남자는 대장이 왜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묻고 대장은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소년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대장은 작은 마왕을 보며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애플워치가 울리고 모두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다. 아리아케 근처에서 천사들이 목격되었다는 알림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한다. 토벌대가 현장에 도착해 하늘에 열린 게이트와 지금껏 본 적 없는 기괴한 천사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사륙을 향한 갈증으로 피에 굶주려 있다. 아사히는 한 번에 10마리나 나타났다는 걸 눈치채고 밀프는 자신들의 팀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저게 무슨 신성한 포탈 같은 건가? 엑스트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괴짜 소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인류가 멸망할 뻔했다고 말한다. 안경 쓴 누님은 첫 출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도시의 모든 인간이 잡아먹혔다고 말한다. 앞머리 남은 하필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한다. 모두의 표정이 흐려진다. 괴짜 소녀는 드디어 팀원이 되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에어백 소녀다. 그녀는 바보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예전에 천사들을 토벌하던 때를 떠올리며 좋은 추억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대장은 괴로워하면서도 신인들에게 민간인 대피를 도우라고 지시한다. 주인공이 사이토에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주인공은 자신의 여인들에게 합류하며 가겠다고 말한다. 장면은 쇼핑몰 내부로 바뀐다. 사람들이 천사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 어떤 멍청이가 발이 걸려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진다. 그가 겁에 질려 뒤돌아보자 천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괴물의 손이 잘려나가고 놈은 혼란에 빠진다. 그것을 뵌 건 우리의 에어백 소녀였다. 분노한 천사가 팔을 재생하지만 이번엔 반대쪽 팔이 잘려나간다. 이번엔 우리의 꼬마 악마였다. 미래의 커플이 괴물을 노려본다. 결계가 천사들을 향해 충돌한다. 미즈키가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천사가 한 남자를 붙잡으려는 찰나 아사히가 나타나 괴물을 공격한다. 주인공이 그 위로 뛰어올라 놈의 팔 하나를 베어버린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턱이 큰 놈이 나타나지만
아사히가 놈의 머리와 턱을 뜯어버린다.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괴짜 소녀는 두 사람의 호흡이 환상적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토벌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기에 서두르자고 말한다. 다시 팀으로 돌아오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전투 후 여자들은 지쳤고 사이토는 천사와 싸우지만 하늘에서 더 많은 천사가 나타난다. 문신녀는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는다. 사이토는 오라를 모아 공격을 날려 두 번의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게이트는 멀쩡했고 사이토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경 쓴 누님은 아무리 많이 쓰러뜨려도 이대로 가다간 마력이 바닥날 거라고 말한다. 그들 뒤로 보라색 빛이 나타나 천사들을 향해 쏘아진다. 빛은 놈들 근처에서 폭발하며 몇몇 천사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팀이 뒤를 돌아보자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여인들이 돕기 위해 도착해 있다. 사이토는 그들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펄쩍 뛴다. 앞머리 남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안경 쓴 누님은 위를 올려다보며 저 게이트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막막해한다. 아사히가 단타리오를 부르자 그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가 마기를 끌어올리려는 찰나 갑자기 헬리콥터가 나타나 사다리를 떨어뜨린다. 주인공이 상황을 분석한다. 거기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방에서 제2강습연합의 병사들이 나타난다. 어떤 남자가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사시눈의 남자는 낄낄거리며 이건 꽤 재미있는 실험이 될 거라고 말한다. 모니터룸 안에 그 사시 남자가 보인다. 그는 바로 연구소장 히로카와 켄조다. 그는 내가 컵헤드 스테이지에서 실패한 후 키보드를 사건치는 것처럼 콱 내리친다. 병사들이 대형을 갖추고 그들의 갑옷에서 바늘이 나와 목에 주입된다. 5분 타이머가 나타난다. 병사들은 미쳐 발광하다가 쓰레기처럼 바닥에 쓰러진다. 사시 남자는 5명에게 천사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게이트를 파괴하라고 지시한다. 갑자기 쓰레기 봉투 같던 놈들이 다시 일어나 전투에 뛰어든다. 천사들도 맞설 준비를 한다. 병사 하나가 검을 뽑는다. 2명의 병사가 전투에 합류한다. 그가 위에서 공격을 날리지만 천사가 막아낸다. 아래쪽에서 안경 쓴 누님이 그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묻는다. 사이토는 강화 연합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알약 같은 물질로 병사들의 마력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녀는 윗선에서 정말 이게 통할 거라고 믿는 건지 묻는다. 그 병사가 쌍검을 들고 돌진해 천사를 반 토막낸다. 그들이 천사들을 향해 공격을 모으기 시작하고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천사가 분노하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미즈키가 해낸 거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는 자신의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 게이트가 다시 열린다. 사시 남자는 방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자 충격에 빠지고 히로카와는 방금 그게 뭐였는지 당황해한다. 병사들이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사시 남자가 분대의 생명력을 확인한다. 아직 2분 남짓 남아있다. 히로카와는 3분 안에는 끝났어야 한다며 불평하고 병사들에게 무조건 대피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실전에서 약물의 부작용이 훈련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며 전투력은 예상보다 낮다는 걸 깨달았다. 사이토의 애플워치가 울린다. 사시 남자가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며 연락한 것이다. 사이토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통신이 끊어지고 헬리콥터가 나타난다. 병사들이 구조되어 그곳에서 빠져나간다. 문신녀는 도대체 저 게이트를 어떻게 부숴야 하냐며 절망한다. 아무도 열쇠 수리공을 부르고 싶어 하진 않으니 말이다. 사이토가 미사일을 제안하지만 아사히는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직 마법만이 통할 뿐이다. 대장이 그녀에게 뭔가 아는 게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은 모르지만 그는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음흉한 미소를 지은 채 게이트와 마주하고 있다. 주인공이 포탈을 파괴하기 위해 올라간다. 신출내기가 사서클 마법을 쓴다는 건 꽤나 인상적이다.
포탈을 완전히 파괴할 순 없으니 무력화시킬 셈이다. 그들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 수호천사 놈들은 바퀴벌레나 다름없다. 마법까지 써가며 끝도 없이 몰려오지만 주인공을 막을 순 없다.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일행은 주인공을 귀찮게 하며 기쁨을 만끽한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괴물의 수가 작년보다 훨씬 많았다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녀석은 워낙 개쩔어서 그와 필적할 사람들을 아무리 더 불러 모은다 해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대장님은 포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문제는 계속 커져만 가며 신입들의 불안감을 키우죠. 그분은 던전 변이의 원리를 설명하며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주인공조차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골치 아프군요. 코어를 파괴해야만 마수들이 멈출 테고 이제 그들은 늘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워치로 던전 변이가 시작되었다는 경고 알림이 울립니다. 일행은 서로 옥신각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혼돈이 시작된 마당에 입씨름이나 할 때가 아니죠. 이건 신입들이 감당할 임무가 아니지만 기어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짓인데 말이죠. 이 그룹엔 그럴 만한 강자가 없다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천사 특수부대 소속 조지 마츠다입니다. 간식이나 축내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신입을 훈련시키고 싶어서 한 번 더 모험에 뛰어든 거죠. 일행의 힘만으로는 이 던전을 파괴할 수 없었겠지만 헌터의 도움으로 드디어 작전에 돌입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니 금발 헌터 때문에 일행과의 첫인상은 썩 좋지 않네요. 작가가 주인공을 약하게 만들 리 없으니 주인공의 압도적인 힘은 다시 한번 일행을 감탄시킵니다. 이제 주변이 정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모험이 막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다 같이 합의한 결정은 절대 아니었지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금발머리의 힘을 볼 시간입니다. 로키 발보아처럼 피하고 신의 펀치를 날려 천사를 끝장내버리죠.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이번엔 아사히가 휩쓸어버릴 차례입니다. 일행은 점점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제 남은 건 코어를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이 만화 건틀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던전 안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멀미를 느끼는 건 꽤 흔한 일인데 이번엔 미즈키가 당첨이네요. 던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서 천사들이 끝없이 나타나고 바로 이게 우리가 바라던 전개죠. 얼음 마법을 써서 괴물들을 아이스바로 만들어버리지만 전부 꽁꽁 얼어붙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결계 안에 갇혀있죠. 우리 일행은 신입치고는 제법 잘 싸웁니다. 환상적인 팀워크로 2층의 천사들을 싹 쓸어버리죠. 주인공의 지옥 훈련이 빛을 발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얼음뿐만 아니라 불까지 다룰 수 있으니까요. 신입치고는 정상이 아니지만 마왕에겐 그저 일상일 뿐이죠. 그들은 계속 던전을 돌파합니다. 포털이 열려 주인공을 집어삼키고 일행을 갈라놓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야 뻔하죠. 더 끔찍한 혼돈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대 천사들이 우리 영웅들을 위협하죠. 일반 천사 5마리에 순간이동을 하는 2마리, 게다가 진격의 거인에서 튀어나온 듯한 짐승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들은 일행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이 녀석들을 순식간에 끝내버리려 준비를 마칩니다. 주인공이 새로운 속성을 개방해 천사들을 처리하고 또 다른 마법을 날려남은 녀석들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금발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성미가 아니죠. 슈퍼 펀치를 날려보지만 전혀 안 먹히고 천사는 가차없이 그를 날려버립니다. 반대쪽에서는 주인공이 화염 마법을 시전해 괴물을 완벽하게 끝장냅니다. 그의 힘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그 어떤 꼼수도 없이 이뤄낸 결과인데 이미 만화를 과다 사용한 상태라 더 이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금발은 오직 훈련만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행동하니 마치 마약 수사관 같네요.
주인공이 직격탄을 날리긴 하지만 그저 임무일 뿐이니 문제될 건 없죠. 그들은 소녀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다음 작전을 구상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주인공은 벽을 관통하는 보라색 기운을 뿜어냅니다. 한편 소녀들은 적들에게 포위된 채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죠. 그 보라색 흔적이 소녀들을 스쳐 지나가고 마침내 일행은 다시 뭉치게 됩니다. 지친 상태인데도 아사히가 주인공에게 달려갑니다. 그냥 친구치고는 묘한 행동이지만 아사히의 환영 속에 담긴 두 사람의 과거를 남들은 알 리 없죠. 그 눈빛을 보고 미즈키는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만화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해하죠. 주인공은 어디든 추적할 수 있거든요. 소름 돋는 능력이지만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천사들을 베어 넘기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는 과거의 전쟁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인류가 패배했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드디어 코어에 도달했지만 여기 있는 놈들을 전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놈들을 섬멸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짐승 거인이 연문에 가로막히지만 녀석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거인의 주먹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지키려는 젊은 기사로부터 뿜어져 나온 거였죠. 정말 비현실적인 광경입니다. 아사히의 머릿속에 마왕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행을 돕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죠. 적과 코를 맞대고도 아사히는 전혀 떨지 않습니다. 진짜 미쳤군요. 하지만 그녀에게 이번 전투는 하나의 시험 무대이고 이 짐승 천사보다 더 완벽한 시험 상대는 없겠죠. 하지만 녀석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역대급 강자, 쥐티인 주인공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아사히는 혼자서만 짊어질 게 아니라 다 같이 무찔러야 할 의무라며 짜증을 내죠. 그래서 일행은 무기를 뽑아들고 거인에 맞서며 공격을 피한 뒤 강력한 얼음 펀치를 꽂아 넣습니다. 위에서 퍼붓는 공격도 얄짤없습니다. 나름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그녀는 600년 전의 기술을 써서 더욱 막강한 힘을 끌어올립니다. 신입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녀석이 도망치려 하자 그녀가 맹공을 퍼붓습니다. 얼음 마법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끈질긴 녀석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내네요. 이제 놈이 반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의 무기는 완벽한 팀워크죠. 그럼에도 놈은 그녀를 벽에 쳐박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더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저 표정을 보세요. 이제 그가 빛날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일행을 전투에서 물러나게 하고 말이죠. 게다가 이 세계의 마왕은 저런 하찮은 놈한테 질 위인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적이 약할 때만 통하는 거라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덕분에 그는 완벽한 슈퍼맨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금발의 기술을 응용해 천사를 요단강 건너게 만들 뻔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녀석이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만 주인공의 결계에 막혀버립니다. 주인공을 물어뜯으려 온갖 발악을 해보지만 마나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이제 만화검을 쥔 주인공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거인을 단숨에 반토막 내버리죠. 마침내 그들은 던전을 클리어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싹 사라지고 우리 전사들은 대장의 환호와 칭찬을 받으며 나오지만 사실 무단으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던전을 정리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m짜리 괴물들의 온갖 종류의 천사들이 득실거렸는데도 고작 4명이서 해냈으니까요. 그냥 평범한 4명도 아니죠. 이 부대의 약골은 애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사과하며 주인공의 특훈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처벌을 받고 싶진 않겠죠. 이들이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왕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평민이 될 리는 없고 이 상황은 모두를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대장이 그걸 용인한다 해도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이 직접 이 골칫거리를 끝내버릴 겁니다.
하지만 부대 역시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타깃은 불법 만화 스테로이드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공장이 숨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지가 곧바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원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제 공장에서 주인공이 신분증을 꺼내드는데 그걸 어떻게 구했든 우리 모두 조지 같은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온갖 종류의 알약들을 살펴본다. 미즈카미에게는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다. 만화를 쓰고 싶었지만 탐지기가 있어 돈을 통해 추적하는 편이 쉬웠고 그래서 미즈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조지는 그녀가 보안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짝사랑하는 이의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그녀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놈이 그들을 막아보려 하지만 아주 얌전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안실 카드를 손에 넣는다. 가는 길에 몇 놈을 시원하게 두들겨 패주며 일처리를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이제 만화 탐지기가 무력화되었지만 그곳은 재료 구매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약을 제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해답이 눈앞에 나타난다. 수호자가 지키고 있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장치로 가득 찬 방이었다. 마침내 영웅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피를 통해 만화를 주입하여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이때 운 좋은 녀석이 등장하는데 착한 척한다고 항상 좋게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녀석은 변명을 늘어놓으려다가 이내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며 성질을 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일행이 조사에 나설 이유는 충분했다. 당황한 그는 버튼을 눌러 공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다. 만화 탐지기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날린 공격에 놈의 뺨이 베인다. 조지가 건틀릿을 활성화하자 놈이 단번에 그를 알아본다. 놈은 주먹다짐으로는 그 유명한 조지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많아 스테로이드를 투여했고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며 삼서클 마법을 시전해 흉측한 본색을 드러낸다. 하지만 만화의 본질을 모르는 자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건 그저 멍청한 짓일 뿐이다. 놈은 주먹을 맞고 한쪽 팔이 얼어붙었지만 고작 그 정도로 이 괴물을 멈출 수는 없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강타를 얻어맞은 놈은 등짝이 바닥에 긁히며 내동댕이 쳐진다. 놈은 사람들에게 연결된 케이블을 뽑아 기괴하게 포식하며 한층 더 끔찍한 괴물로 변이하고 우리 영웅들을 멀리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들을 쓰러뜨리려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괴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돌진하지만 그 주먹은 단번에 막히고 무자비한 반격이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아무리 엄청난 괴력을 뽐내도 놈은 미즈카미의 땀 한 방울조차 빼지 못한다. 놈은 포식할수록 점점 더 강해져 또다시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결국 처참하게 박살나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고 만다. 건물에 벼락이 내리쳐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미즈카미는 그 잿더미에 운동화를 쓱쓱 닦아낼 뿐이다. 소녀들이 합류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들은 지체 없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 만화 어딘가 낯설지가 않다. 그것은 바로 공장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만화였다.